대구 경북에서 산발적인 연쇄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도 늘면서 방역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영만 군위 군수가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도 징역 1년 6월을 구형받았습니다. 경상북도가 이달부터 초등 돌봄 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간식으로 제철 과일을 무상 제공합니다. 한수원 아트 페스티벌 2021이 경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예술 감독을 통해 행사의 이모저모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1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경북이 10명, 대구가 9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 경산에서는 대구 확진자의 접촉자 1명, A교회 관련 접촉자 1명을 합쳐 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또 봉화에서 2명, 포항과 김천, 구미, 영주, 영덕에서 각 1명이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안동에서는 이상 증상으로 선별 진료소를 찾은 시민 1명이 확진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구에서는 중구 소재 사업장, 남구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가 1명 더 나왔습니다. 또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7명과 감염원이 불분명한 시민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주시가 아이 돌보미를 비롯해 유흥 단란주점과 골프장 종사자 1,8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주시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감염과 전파 위험이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오는 16일까지 선제 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13일 오전 기준 경주 지역 누적 확진자는 248명으로 지난 5일 이후 지역 감염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영만 군위 군수가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도 징역 1년 6월을 구형받았습니다. 대구지검은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다가 번복하고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추진 중인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에 군위 축협 조합원들이 반대하자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가 예치해둔 정기예금 20억 원을 해지해 2,500여만 원의 이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군수의 배임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7일에 열립니다. 경상북도가 이달부터 초등 돌봄 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간식으로 제철 과일을 무상 제공합니다. 경북도는 학생들의 건강과 과일 소비 촉진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던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도내 모든 초등 돌봄 교실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과일 간식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국내산 제철 과일을 원재료로 매주 1회 150g씩 연간 30회에 걸쳐 컵과 파우치 등의 형태로 제공됩니다. 올해부터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북도민은 반드시 도내 업체에서 시공을 받아야 지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주택 가운데 도내 업체가 공사를 수주한 경우는 27%에 그쳤다며 올해부터는 지방비 투자 효과가 지역에 집중될 수 있도록 경북도 소재 기업이 시공하는 경우에 한해 지방 보조금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사업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체 설치비의 50%는 국비, 18%는 지방비로 지원됩니다. 452년 전 퇴계 이황 선생의 귀향길을 재현하는 걷기 행사가 오는 15일 경복궁을 출발합니다.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은 지난 2019년에 이어 올해 2번째로 퇴계 선생 귀향길 걷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연단은 4월 15일 경복궁 사정전을 출발해 270여 킬로미터를 매일 평균 20킬로미터를 걸어서 오는 28일에 안동 도산서원에 도착합니다. 구미 쓰레기 매립장에서 5개월 만에 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인력 130여 명을 투입해 3일째 화재 진압에 나서고 있는데요. 지난번 화재와 마찬가지로 가연성 폐기물 적치에 따른 자연 발화로 추정되면서 이를 알고도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미시 산동면에 위치한 쓰레기 매립장. 지난주 토요일 저녁 8시쯤 쓰레기 더미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이곳 쓰레기 더미에서 큰 화재가 나 5일 만에 간신히 진압을 했지만 인근 주민들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문제가 발생했던 곳입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된 불이 보시는 것처럼 3일째 지속되면서 화재 진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방당국은 화재의 원인을 가연성 폐기물 적치에 따른 자연 발화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약 6만여 톤에 달하는 가연성 폐기물을 야적장에 그대로 방치해둔 상태인데 갈수록 무게가 쌓이면서 압력에 따른 열이 발생해 결국 화재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윤종호 시의원은 가연성 폐기물을 계속해서 쌓아두었을 경우 자연 발화의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구미시가 그동안 방치해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두었을 경우는 또다시 많은 피해와 또 지금 자연 발화하는 명분으로서 또 발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 원인은 이것을 외부로 위탁시켜서 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미시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최근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나 현재 소각시설로는 감당을 못하게 됐고 결국 쓰레기를 쌓아두게 된 건데 이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지 않고 땅에 그대로 매립하거나 민간 소각시설에 위탁해 처리해야 하는데 현행 조례상 쓰레기를 소각하지 않으면 매립할 수 없고 민간 시설에 위탁하자니 구미시의 재정 상태가 열악해 130억 원에 달하는 소각 처리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과 일부 시의원들은 막대한 소각 처리 비용이 들더라도 하루빨리 예산을 투입해 가연성 폐기물 적치에 따른 화재 피해를 막아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 가연성 폐기물을 적치하면서 쓰레기 매립장 화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첫 소식은 대구시가 내놓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곽상도, 송원석 두 지역 국회의원의 구설수를 살펴봅니다. 마지막은 4차 유행 초입에 들어선 코로나19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대구시가 대구 관내 모든 공직자와 대구도시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내용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대구시의 대규모 개발사업 공직자 투기 의혹 1차 전수조사 결과 토지 매입 경위 등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는 공직자 4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전체 약 1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서 조사 대상 사업지구 부동산 거래 내역이 있는 공직자 16명을 확인했습니다. 16명 중 7명은 증여나 상속 또는 임용존에 매입한 사례여서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나머지 9명 중 5명은 매매한 사례이긴 하지만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남은 4명은 모두 연호지구 토지 거래자인데 해명에 어울리지 않는 맹지를 샀거나 매입 대금 80% 이상을 대출받은 점 등에서 의혹이 있다고 봤습니다. 비교적 신속하게 대구시가 결과를 내놨지만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죠. 네, 외부에선 1만 5천 명 중 수사 대상자가 4명뿐이라는데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 지역이 대부분 꽤 시간이 지난 사업지구여서 이미 퇴직한 공직자나 차명 또는 가족이 거래한 내역은 확인하기 힘들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대구시도 이 점을 인정하면서 현재 공직자가 아닌 이들의
투기 여부는 경찰에서 밝혀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시민사회 단체도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12일부터 5급 이상 간부 공무원과 대구도시공사 전 임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 좀비속을 대상으로 한 2차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이어서 지난 7일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큰 승리를 했는데요. 그 와중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구설에 올랐다고요? 네, 곽상도 성원석 의원이 주인공입니다. 대구 중구와 남구를 지역구로 둔 곽상도 의원은 지난 7일 서울시장 선거 투표 인증을 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이면서 차기 대구시장 출마 의사도 밝힌 곽 의원이 사실은 서울 시민이라는 게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곽 의원은 이후 언론에 해명을 했는데 그 내용이 바뀌기도 해서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경북 김천이 지역구인 송원석 의원은 개표 상황실에서 본인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당직자에게 폭행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입니다. 송 의원 본인은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거짓 해명 논란으로 번진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은 코로나19 소식인데요. 4차 유행의 조짐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고요. 네, 지난주 전국적으로 일간 코로나19 확진자가 700명까지 나오면서 4차 유행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도 4차 유행 길목에 서 있다면서도 백신 접종으로 위중증 환자가 크게 늘지 않고 있고 국민 피로감을 고려해 거리두기 상향보다는 핀셋 방역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거리두기 방침을 3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주로 수도권에서 다소가 발생하고 있지만 최근 부산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했고 우리 대구 경북 지역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대구시도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상황은 엄중하다면서 기간 중 언제든 상향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네, 4차 유행이 시작되더라도 작년 2, 3월 같은 큰 피해 없이 막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원 뉴스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주시가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주시는 지방세 체납액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511명과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된 68명을 대상으로 업비트와 빗썸 등 가상자산거래소 4곳의 가상자산 여부를 조사한 뒤 압류, 추심 등을 통해 강제 징수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경주시는 2월 체납액 218억 원 가운데 44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곤충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예천 곤충연구소 양봉대학과 산업곤충대학이 개강했습니다. 올해 양봉대학은 지역 양봉 농가 현장 교육으로 총 10회 40시간으로 운영되며 산업곤충대학은 곤충 식품 개발 등 창업 지원 교육으로 총 14회 56시간으로 운영됩니다. 예천 곤충연구소는 양봉 산업곤충 사육에 종사하거나 관심 있는 귀농 귀촌인 또 은퇴 후 창업을 꿈꾸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수원 아트 페스티벌 2021이 경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윤섭 예술감독을 만나보겠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저는 이번 2021 레지던시 페스타 예술감독을 맡은 김윤섭입니다. 이번 2021 레지던시 페스타의 행사 주제는 내일을 위한 에너지입니다. 1, 2회하고의 구분되는 것은 주제의 변화인데요. 1회 같은 경우에는 그 과거, 경주의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보자라는 측면이었고 2회 같은 경우에는 경주의 현재, 오늘을 가늠해 보는 부분이었고요. 이번에 3회의 내일을 위한 에너지는 경주의 오늘을 근간으로 해서 내일
또 다른 비전을 한번 가늠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주제를 설정한 것입니다. 이번 한국에 체류하는 2명의 해외 작가를 포함해서 국내 작가 10명, 그래서 12명에게 주어진 이 주제는 아마도 경주를 기존에 익숙했던 그 모습 이외에 또 다른 잠재적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게 되리라 기대합니다. 이 3회까지 거쳐온 이 행사의 가장 주된 목적은 경주 시민이 본인의 터전으로 잡고 살아가는 이 고향 혹은 이 거처가 얼만큼 자랑스럽고 자긍심을 가질 만한 곳인지를 한번 되새겨보자라는 취지입니다. 경주가 옛날에 꼭 천년의 천년고도였다 이런 부분들을 역사적 사실을 배제하고라도 경주가 갖는 지리적 위치라든가 또 역사적인 정통성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천혜의 자연 여건 산과 바다를 아우르고 또한 이 농지까지 아우를 수 있는 이런 부분은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경주하면 이제 왕릉이라든가 그 전통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 도시죠. 이런 아주 독창적인 변별력은 세계 어느 도시에 지금 이 순간에 내놔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텍스트로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알고 친숙한 경주에 대한 문화, 경주에 대한 여러 가지의 에피소드들을 가지고 예술로서 풀어내고 그것을 경주에 있는 거처하는 작가 이외에 외부에서 활동하거나 또 역시 국제적인 그 활동을 하는 작가들이 와서 경주 이야기를 같이 해주는 이 순간을 목격을 할 때 아마 경주 시민들이 좀 더 남다르게 경주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무엇보다 경주와의 인연은 이 레지던시 페스타로 인해서 맺어졌기 때문에 저의 바람은 이 기획했던 당사자라는 것을 떠나서라도 경주를 좀 더 애정 있게 바라보는 제3자 입장에서도 이런 행사는 좀 지속됐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속된다는 전제하에 이런 행사가 앞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비록 이번에는 경주예술의연당 내에서만 했지만 직접 시민을 찾아가는 행사 그리고 직접 시민 속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들을 모색하고 전시 장소 역시 열린 마당에서 전시가 되고요. 조금 더 확장하자면 일반 미술품 제작 플러스 공연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장르와의 콜라보를 이뤄냈을 때 정말로 차별화되고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이런 행사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회가 된다면 그런 쪽에 같이 좀 힘을 보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월 6일부터 5월 16일까지 약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일반 관람이 가능합니다. 일반 전시 형식은 관람 형식은 경주예술연당의 오픈 시간과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 때문에 단체 관람이 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오시기 전에 관람 여부 그리고 단체 관람 여부 이 부분 확인한 다음에 오시면 참 유익할 것 같습니다. 전시 형식은 레지던시 페스타이기 때문에요. 가급적 그 작가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작품이 제작됐는지 그 과정의 흔적을 일반 관람객도 만나볼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작품 성향상 그 부분들이 깔끔한 것이 낫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부 치워진 경우도 있는데요. 상당 부분은 작품 제작 과정을 유추해 볼 만한 그런 그 물감이라든가 아니면 제작했던 흔적이라든가 이 부분들을 같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훨씬 보는 재미가 좀 더 생동감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